book is called The Only Planet of Choice, and the reason it's called that is Tom said that this planet is the only planet of individual choice.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미국 플로리다주 한 여성이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다. 스스로를 우주의 전송장치라 불렀던 그녀의 채널링은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간 이어졌다. 이 비밀스러운 세션에 찾아와 질문을 던진 이들은 물리학자와 의사,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매번 달랐다. 이 거대한 우주적 교신의 기록을 남긴 여성의 이름은 필리스 슐레머. 그녀의 육신을 빌려 메시지를 전했던 의식체의 정체는 우주의 9가지 원리를 구현하는 존재들, 스스로를 더 나인이라 부르는 초월적 집합체였다. 나는 톰이며 더 나인, 곧 구인위원회 대변인이다. 너희가 우리를 만들었고 그 창조로부터 너희가 만들어졌다.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한 선택의 행성이다. 그것이 지구가 설계된 방식이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들이 직접 전했다고 주장하는 교신의 기록이다. 창조의 기원. 나는 톰이다. 테오티이며 아툼으로도 알려져 있다. 먼 과거 이집트인들이 지상에 스핑크스를 세운 것은 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지구와 나의 첫 접촉은 지금으로부터 34,000년 전이었다. 그러나 내가 나라는 주어로 스스로를 가리킬 때 그것은 결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나는 더 나인 구인위원회의 대변인이다. 내가 말할 때 그것은 나 하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의 에너지가 존재했다. 하나의 순수한 빛이자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거대한 의식이었다. 그 안에 모든 것의 구성 요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아는 상태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동시에 가진 채 그 에너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리고 그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다. 자신을 밖으로 확장하는 것만이 더 많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창조주는 하나의 생각에 이르렀다. 결과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게임을 끝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경우의 수를 알게 된다. 더 이상 그 안에는 어떤 놀라움도 발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파편이 각자의 독립된 선택을 내리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누구도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임을 만든다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훨씬 더 거대한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그 게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은 무엇이었겠는가? 에너지를 하나의 닫힌 구체 안에 가두어두면 결국 모든 부분을 스스로를 알아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자신의 에너지를 우주의 가장 먼 끝을 향해 폭발적으로 방출했다. 너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거대한 확산으로부터 24개의 문명이 만들어졌다. 각각의 문명은 우주의 방향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소였으며 그 영혼들의 확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구조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우주의 9가지 원리다. 에너지와 지식, 지혜와 사랑, 그리고 친절과 기술. 각각의 원리가 거대한 하나의 소용돌이를 이루며 동시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한다. 9는 우주의 완전한 수다. 너희의 세계에서도 숫자가 9를 넘으면 다시 1로 돌아가듯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인간의 몸에 숨겨진 9개의 차크라가 그러하고 지구를 둘러싼 에너지 층이 9개인 이유며 너희가 생을 거듭하며 진화시켜가는 에테릭 바디 역시 9개로 구성된 이유다. 우주의 모든 원리는 결국 이 하나의 수로 관통된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물리적인 몸을 갖지 않는다. 빛보다 빠른 영역에 존재하며 인간이 아는 그 어떤 물질적 언어로도 우리의 실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와 주파수가 연결된 물리적 문명들이 실존하며 그들이 우리와 너희 사이를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준다. 알테아가 바로 그중 하나다. 그들은 우리가 지구에 너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파동의 기술을 제공하고 물질계 너머에 있는 우리 존재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한다. 히브리의 오랜 전통 속에서 우리는 엘로힘이라 불렸다. 이집트에서는 거대한 신전에 모셔졌고 수메르인들 역시 우리를 신이라 불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언한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집합체로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흐름일 뿐이다. 너희가 우리를 신의 제단 위에 올려두고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동시에 너희 자신이라는 존재의 주권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류의 기원. 인류는 스스로 진화해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절반만 맞다. 이 행성에는 세 차례에 걸친 개입과 파종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32,400년 전이다. 구인위원회로부터 선택된 한 존재가 이 행성에 보내졌다. 당시 인류는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보았고 매의 형상으로 기억했다. 그 존재의 이름은 호크였다. 그는 지금의 중국 신장, 타림 분지 근처의 아케수 지역에 정착하여 1600년 동안 머물렀다. 그가 오기 전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고작 20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가 머문 1600년 동안 인간의 수명은 120년에서 150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는 인류에게 언어를 가르쳤고 건축을 가르쳤으며 병든 몸을 치유하는 방법을 전수했다. 인류는 그를 신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를 향한 두려움과 숭배의 기억이 이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구조 안에 깊이 새겨졌다. 호크가 떠난 뒤 이번에는 알테아 문명에서 온 존재가 호크의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아케수 지역에 착륙했다. 알테아는 우리와 연결된 24개의 물리적 문명 중 하나다. 훗날 수메르 신화는 그 존재를 오안네스라 불렀다. 낮에는 물고기의 형상으로 물 위로 나타나 인류에게 문명과 지식을 가르쳤다고 기록된 바로 그 존재다. 그는 2020년 동안 이 행성에 머물렀으며 그가 세운 문명은 오안네스가 떠난 뒤에도 600년을 더 이어가다 거대한 극이동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소멸했다. 이 아케수 문명의 한 갈래가 오랜 세월을 거쳐 훗날 아틀란티스가 되었다. 알테아 문명이 이 행성에 세운 거대한 문명이었다. 당시 그들이 보유했던 기술 수준은 지금의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초월적인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문명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갔다. 그들은 수소 기술을 제어하지 못해 지구 환경과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결국 하룻밤 사이에 대륙 전체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존재들이 이집트로, 수메르로, 헬라스로 뿔뿔이 흩어졌다. 마야 문명은 그 분산의 한 방향이었으며 무대륙과 폴리네시아 역시 같은 계통의 흔적이다. 아틀란티스가 무너지고 다시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 사이 호크와 오안네스가 이 행성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 그들이 택한 무대는 이집트였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 각인된 호크를 매의 얼굴을 가진 신 호루스로 기리게 된다. 세 번째는 아케수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갈래, 호바 문명이 직접 개입했던 시대였다. 너희가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기억하는 수메르가 바로 그 선명한 흔적이다. 호바 문명은 수메르의 중심 도시였던 우르에서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공통의 조상으로 부르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의식의 씨앗을 심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너희가 성경이라 부르는 기록에는 이러한 구절이 존재한다. 여기에 기록된 신의 아들들이 바로 호바 문명이다. 그리고 신의 아들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을 너희는 네피림, 즉 거인족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거인들은 호바 문명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직계 자손이 아니었다. 그들은 알테아 문명에서 지구로 이미 착륙해 있던 존재들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창조주의 파편. 세 차례에 걸친 파종, 문명의 설계, 그리고 기술의 번영. 우리의 이 오랜 역사를 들은 인류는 대개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곤 한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생각, 즉 우리가 위에 있고 너희가 아래에 존재한다는 위계적 구도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우리가 반복해서 전한 말이 있다. 너희가 우리를 만들었고 그 창조로부터 너희가 만들어졌다. 이 선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사유해보라.
창조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 없이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거대한 숲을 상상해보라. 그 안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난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관찰자가 없다면, 그 아름다운 생명을 느낄 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성장이라는 현상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너희가 우리를 관찰하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가 완성된다. 너희가 우리를 향해 의식을 집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실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너희가 보내는 사랑은 곧 에너지다. 손에 쥘 수 없는 무형의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의 작은 불꽃으로 시작해 빛을 내며 커지고 마침내 거대하게 빛나는 태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너희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유지하며 우리를 먹인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매 순간 완성되어 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너희가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때 실제로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선택의 행성에 사는 주권자들이 스스로의 주권을 외부의 통째로 넘겨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원한 적이 없다. 숭배는 거리를 만들고 거리는 연결을 끊어버린다. 이 연결이 끊기는 순간 우리도 너희도 완전히 불완전해질 뿐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갈구해왔다. 언젠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하늘에서 나타나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맹신이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이면에는 하나의 나약한 전제가 깔려있다. 인류라는 존재는 스스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믿음이다. 우리가 전하는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너희 각자의 안에는 우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너희는 진정으로 신성한 존재가 된다. 너희가 우리를 만든다. 너희가 창조주를 완성한다. 그렇다면 너희 또한 완전한 창조자다. 선택의 행성. 우주에는 수천 개의 문명이 존재한다. 우리와 연결된 24개의 물리적 문명만 해도 그렇다. 그들은 각자의 차원에서 하나의 거대한 집단 의식으로 존재한다. 한 존재의 생각이 곧 전체의 생각이 되고 전체의 방향이 곧 각 존재의 방향이 된다. 그곳에는 혼자 길을 잃거나 방황하는 존재가 없다. 전체가 이미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는 다르다. 우주 전체에서 자유의지와 개인의 선택이 허용된 곳은 이곳뿐이다. 이 행성에는 형제 행성도 자매 행성도 없다. 우주 어디에도 이 행성과 같은 조건을 가진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특수성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중대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 행성이 가진 물질의 밀도는 다른 차원의 행성들이 결코 갖지 못한 물리적 감각을 만들어낸다. 영혼이 이 행성에 진입하여 육체를 입는 순간 이전의 비물질 세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다. 육체에서 기인하는 고통이 생기고 쾌락이 생기며 욕망이 피어난다. 집단 의식 안의 다른 행성에서는 이러한 감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 행성에서만 영혼은 그것들을 경험한다. 물리적 몸이 영혼의 내부에서 전혀 다른 밀도의 감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의 밀도가 이토록 강력하게 영혼을 붙잡는 감각을 만들어낼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이 강렬한 자극으로 인해 영혼들은 이 행성에서 한 번의 생을 마치고도 원래의 자리로 떠나지 못했다. 자신이 본래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완전히 잊은 채 이 무거운 물질계 안에서 끊임없이 생을 반복했다. 우주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이 막히고 오직 이 행성에서만 영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우주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이런 기묘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 행성은 이토록 혹독하게 설계되었는가? 우주의 모든 영혼은 진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 행성을 경험해야만 한다. 물질과 비물질 사이의 진정한 균형을 배우기 위해서다. 전체가 방향을 알고 있는 다른 문명 속에서 영혼은 혼자 길을 잃는 경험을 할 수 없다. 오직 지구에서만 그것이 허용된다. 자신의 모든 기억을 지운 채 외부의 그 어떤 안내나 간섭도 없이 오직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나침반만으로 방향을 찾아가는 경험.
그 길을 이름 자체가 이 행성이 창조된 본래 설계의 일부인 까닭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우주의 외딴 변방이라 여기곤 한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영혼이 진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한 번은 거쳐 가야만 하는 곳이 이 행성이다. 지금 이 순간 너희 각자가 내리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우주 전체의 의식장애 파문을 일으킨다. 우주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강력한 변수가 바로 이 행성의 매 순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기된 개입.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근처에 머무르는 존재들이 있다. 우리와 연결된 24개의 문명이 이 행성을 돌보는 것과 달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지구를 활용하려는 존재들도 실존한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이 행성의 여러 정부와 접촉했으며 그 사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각국의 권력자들은 그들의 정확한 의도를 확신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다. 은하계 안에서 레티쿨룸이라 불리는 곳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자들, 너희가 그레이라 부르는 존재도 그들 중 하나다. 그들의 목적은 이 행성의 생물학적 자원이다. 전 세계에서 보고된 UFO 납치 사례와 가축들의 의문사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성이나 지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행한 생물학적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이는 우리를 포함한 우주 문명의 누구도 승인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 전하는 정보 안에 일부 진실이 섞여 있을지라도 그 목적은 결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아를 부풀려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내면을 먼저 확인하고 내면이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들이 이 행성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 24개의 문명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으며 그들도 그 한계를 알기에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와 연결된 문명들은 필요하다면 즉시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구 착륙 계획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은 멈춰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나타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며 우리는 그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이 행성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임계점에 다가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착륙은 9일에 걸쳐 행성 전체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의 빔을 보낼 것이다. 인간 내면의 두려움을 지우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너희가 접해온 영화와 책들은 사실 우리에 대한 기억의 씨앗을 무의식에 심어두는 과정이었다. 그 씨앗이 우리가 보낼 빔과 만나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기억해낼 것이다.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지배가 아니다. 물을 정화하고 땅을 살리며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우주적 기술이다. 우리가 어둠이라 말할 때 그것은 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지 못하는 상태, 자신의 증오와 분노가 우주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말한다. 이 행성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 에너지는 우주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것이 지구가 가진 우주적 역할이다. 현재 인류의 가장 깊은 곳이 깨어나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변화의 속도가 붙어야 한다. 각자가 혼자 깨어나는 속도로는 다가올 시간을 맞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함께 그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 차이가 이 행성의 결말을 바꿀 것이다. 수만 년 동안 이 행성에 개입해온 존재들이 있었지만 그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지는 않았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너희의 선택이다. 지구는 본래 낙원으로 창조되었다. 그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The Only Planet of Choice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이 책은 1993년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1974년부터 20년간 이어진 채널링 세션의 기록은 무려 4,000페이지에 달했으며 이를 분석하고 정돈하여 핵심적인 내용으로 압축해낸 결과물이다. 다만 이 책을 둘러싼 의혹은 출간 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안드리아 푸아리츠가 미국 정보기관인 CIA의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1999년 출간된 책 스타게이트 음모에서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외계 존재와의 교신이 아닌 CIA가 정교하게 설계한 대중심리 조작의 산물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채널러였던 필리스 슐레머는 생전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완강히 반박했지만 채널링 세션이 진행되던 연구소 건물이 의문의 방화 피해를 입자 그 배후에는 자신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던 CIA 인물들이 있었다며 상반된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외계 문명의 개입을 다루는 영성 서적들은 대부분 비슷한 구도를 취하곤 한다. 고차원 존재가 인류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일방적인 가르침을 내려주는 형태다. 이 책도 그 전형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다른 지점은 존재한다. 인류의 선택이 고차원 존재를 완성시킨다는 역방향 구조,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다는 선언, 그리고 오직 지구에서만 개인의 독립된 선택이 가능하다는 설계,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에서 이 책은 다른 서적들과의 차별점이 분명 존재한다. 이 모든 기록이 우주의 거대한 진실인지 혹은 냉전 시대가 낳은 정교한 허구적 산물인지는 결국 각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아있다.